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우리나라 경제 상황 안 좋다라는 거 피부로 진짜 뼈로 느끼실 그런 시기인데요. 그래서 더더욱이 마케팅이 중요한 시대라고 하죠. 마케팅은 또 SNS 마케팅을 빼놓을 수가 없고요. 사람들이 검색해서 리뷰 보고 별점 보고 찾아오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그걸 또 활용을 해야 될까요? 아예 전문가한테 한번 배워보시죠. SNS 마케팅을 하다가 실제 장사 고수까지 된 분을 모셨습니다. 물레동에서만 음식점을 6개나 운영하고 있다고 하네요. 느루집 최성민 대표 그리고 창업 플랫폼 창톡의 노승욱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가게를 6개나 하고 계세요? 네, 맞습니다. 근데 초반에는 맛집 마케팅이라고 해야 되나? 블로그 중심으로 하셨다고요? 네, 원래 블로그로 먼저 시작을 했다가 예. 이제 SNS를 통해서 요즘 이제 맛집 큐레이터라고 많이들 부르시더라고요. 네. 그러면 처음에는 그냥 취미 생활로 맛집 블로그를 하셨던 거예요? 네, 워낙 제가 이제 음식을 먹는 걸 좋아하는데 저도 이제 제가 먹은 음식들을 좀 기록으로 남기면 어떨까 해서 정말 처음에는 일기 쓰듯이 쓰던 게 좀 많은 사람들이 찾아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여기까지 왔습니다. 처음에는 그게 직업은 아니었고 다른 직장 생활하면서 취미로 블로그 네, 맞습니다. 언제부터 하셨던 거예요? 블로그는 제가 2016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꽤 거의 한 오래됐네요. 9년 됐고요. 네, 그리고 SNS 인별그램 같은 경우에는 2019년부터 시작을 한 것 같아요. 지금 팔로워가 구독자가 7만 명이 넘던데요. 네, 지금 7만 5천 명 정도 됩니다. 어떻게 그 많은 사람을 모았을까요? 사실 제가 원래 물레동이라는 지역을 예. 정말 집요하게 팠거든요. 네. 원래 그쪽이 뭐 고향이거나 이런 거는 아니었고. 아니요. 네. 그 제 직장이 물레동이어서 이제 점심을 먹으러 어차피 근처에 돌아다니면서 사실 제가 그 당시에 물레동에 있는 곳 중에 정말 이런 곳도 누가 들어가나 싶을 만한 곳까지 제가 다 정말 빠짐없이 한 300군데를 리뷰하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물레동 가려면 무조건 이 사람 거 300군데나? 네. 아니 지금이야 막 물레동이 뭐 제2의 성수동이나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2010년대 중반 후반에도 네. 이렇게 핫했나요? 아니요. 그때는 정말 철공소 사장님들께서 그냥 식사하시던 곳들 많았죠. 네. 점심시간에 이제 직장인들이 찾아가는 곳. 네, 맞습니다. 근데 특이하게 물레동 정보가 최성민 대표님의 블로그에 많았고 네. 인스타그램도 마찬가지로 물레동 중심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시나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초반에는 거의 물레동 관련된 컨텐츠가 거의 제가 올린 글의 한 90% 이상이 물레동에 집중되어 있었고요. 나는 그냥 한 지역만 판다. 네, 맞습니다. 오, 그래. 물레동 전문가시네요. 네. 나중에 물레동 맛집 가실 때는 이제 최성민 대표 통해서 인스타그램이 맛탐영 네, 맞습니다. 이름이. 요게 어떤 뜻이에요? 이게 원래 맛집 탐구 영역이라는 뜻인데. 수리탐구 영역처럼.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수탐, 과탐, 일타 강사가 네, 맞습니다. 이제 SNS 버전으로 되신 거네요. 네. 근데 이제 뒤에서도 저희가 자세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네. 맛집 인플루언서들 사실 요즘에 보면 이제 협찬 받고 간다. 그렇죠. 다 돈 받고 글 써주는 거다. 돈 받고 사진 올려주는 거다. 이런 인식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비율을 따지면 어떻게 돼서 볼까요? 그러니까 본인이 순수하게 탐방하는 거랑 네. 협찬을 받고 하는 거랑. 이게 사실 한 3, 4년 전까지만 해도 정말 순수하게 내 돈 내산이라고 하죠. 내 돈 내산. 정말 내 돈과 내 시간을 투자해서 정말 내가 맛집에 대한 갈증을 가지고 찾아가신 분들이 꽤 많았는데 한 3, 4년 만에 이게 광고를 위한 한마디로 기획형 계정이라는 게 많이 생겼거든요. 네. 그냥 아예 수익을 위해서 만든 계정. 맞습니다. 그래서 일부 계정은 아예 뭐 올리는 PD의 100%가 다 광고인 경우도 있고요. 네. 아니면은 사실 광고를 받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팔로워와 영향력이 있어야 되니까 그 전까지는 그냥 협찬으로 가시는 분도 많고. 네. 그래서 요즘 사실 SNS는 제가 봤을 때는 거의 한 70% 이상은 그래도 유료 협찬이나 광고가 이제는 장악을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 70%가 유료 협찬일 것이다. 근데 또 이제 특이한 거는 최성민 대표가 맛집 인플루언서를 넘어서 이제는 직접 음식점을 창업했다는 것 아닙니까? 네네. 6개가 됐고. 네. 처음에 1호점은 어떻게 내신 거예요? 사실 제가 물레동에 300군데가 넘는 식당을 리뷰하면서 그 물레동 골목골목을 다녔던 시간이 한 3년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많은 분들이 여쭤보실 때
상권 분석만 3년을 했다라고 말씀드려요. 그게 네. 자연스럽게. 네, 맞습니다. 네, 이게 막 제가 어떤 매장을 하기 위해서 그 상권을 들여다본 게 아니라 네. 정말 3년 동안 골목골목 제가 안 다닌 곳이 없고 제가 안 가본 식당이 없으니까 이런 아이템이 이 위치에 있으면 정말 잘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으로 처음에 시작하게 됐죠. 그러니까 그냥 맛만 보고 음식이 어떻게 생겼는지 사진 찍고 올린 게 아니라 네. 이 집 사장님은 어떻게 장사를 하지? 이걸 어떻게 생각해냈을까까지 네. 같이 고민을 한 거예요. 네, 왜냐면 이게 블로그도 그렇고 인별그램도 그렇고 제가 어쨌든 이 식당을 소개를 하는 입장인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그냥 가볍게 가서 여기 맛있네 이게 아니라 이 집이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있고 사장님이 어떤 방식으로 조리를 하고 이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는지에 대해서 사실 사람들한테 풀어줬을 때 훨씬 더 큰 반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하나하나 정리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이게 상권 분석이 된 거죠. 그러니까 워런 버핏이 사업을 하듯이 투자를 하는 것처럼 네, 최성민 대표님도 사업을 하듯이 맛집을 봤던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그 당시부터 내가 나중에 진짜 식당을 좀 해봐야겠다라는 생각까지 하고 그렇게 접근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워낙 제가 사실 음식을 먹는 것도 좋아하고 뭐 제가 전문적인 요리사는 아니지만 그 저희 집에 손님들이 왔을 때 제가 그냥 정말 어설프게 한 음식을 먹고도 사람들이 야 이거 맛있다라고 한 거에 대한 좀 희열을 좀 느꼈던 적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음식점을 하는 게 알고 보면 나의 천직이 아닐까라는 네. 숨어 있었던 네. 능력. 나는 생각이 그냥 좀 들었습니다. 대충 만들었는데 자꾸 사람들이 맛있다고 하네. 막 이런 느낌. 네. 근데 이게 이제 상권 분석 전문 네. 뭐 이렇게까지 되셨습니다만 특히 네. 이제 특정 지역에서. 근데 특정 지역에서 가게 6개를 한다라는 건 그 상권이 침체에 빠지면 그렇죠. 오롯이 그 리스크를 다 떠안을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이거는 분산 투자가 아니고 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다 담으신 네. 거예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게 사실 제가 하는 매장들 중에 특히 5개가 반경 한 30m 안에 몰려 있고요. 그리고 그 중에 3개가 연달아 붙어 있는데 사실 넓은 범위에서 보면 그러니까 3개가 그 숯불 닭구이 집이 하나 있고 돼지갈비 그리고 소 곱창구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큰 카테고리로 보면 고깃집 3개가 연달아 붙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저한테 물어보시는 게 야 그럼 이거 결국 나눠 먹기 되는 거 아니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기 상권이 완전 침체되면 이거 그렇죠. 진짜 다 난리가 날 텐데 왜 그렇게 했냐라고 말씀들 하시는데 사실 저는 3개의 매장이 전부 다 다른 컨셉과 다른 타깃층을 가질 수 있게끔 세팅을 했고요. 네. 예를 들어서 숯불 닭구이 전문점은 조금 더 젊은 층, 그러니까 20대 초반부터 20대 후반까지 올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와 뭐 BGM도 그렇고 메뉴 구성을 해놨고 그리고 돼지갈비는 그 물레 창작촌이 사실 여의도에서도 가깝고 영등포 인근에 오피스 상권이 꽤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분들이 그 회식을 할 때에도 물레동 창작촌이 재밌다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회식으로 종종 오세요. 그래서 회식층을 잡을 수 있는 컨셉으로 했고 그리고 또 이제 곱창집 같은 경우에는 철공소 사장님들이 막상 이제 가실 데가 없거든요. 네. 왜냐면 너무 다 젊은 식당들로 꾸며지다 보니까. 요즘에는. 네. 그래서 이제는 그 곱창집은 철공소 사장님들도 사실 편하게 오실 수 있는 분위기로 해서 그 타겟을 다 나눠놨고 이게 아무리 그 경기가 어렵고 상권이 침체돼도 확실한 컨텐츠와 그리고 그걸 뒷받침해줄 수 있는 마케팅만 받쳐진다면 저는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지금 하고 있고 그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레동이 굉장히 좀 특이한 상권이죠. 네, 어떻게 보면은 그 철공소, 맞습니다. 이렇게 경공업이라고 해야겠죠. 네. 그런 공업지대가 아직까지 많이 남아 있고 또 일부 이제 핫해진 가게들이 오면서 멀리에서 또 젊은 인구들이 막 유입이 되고 있고 네. 물론 이제 단순히 또 쇼핑이나 아니면 이제 맛집만을 위해서 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또 그분들이 또 같이 공존하는 공간이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타겟층에 따라서 가게의 메뉴라든지 인테리어 이것도 다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네, 왜냐면 사실 지금 물레 창작촌 같은 경우에는 그 찾아오시는 분들은 확실하게 20대 초중반에 뭐 데이트라든지 아니면 친구들끼리 모임을 하러 오신 분들이 많은데 사실 그분들을 위한 공간들은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닭구이집 말고 나머지 집들은 그분들 외에 추가적으로 한 20%든 30%를 차지하고 있는 소수의 사람들이 무조건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컨텐츠로 좀 만들어냈죠.
찾아오는 네, 맞습니다. 찾아오는 구역, 찾아오는 가게로. 네. 요. 근데 또 일각에서는 네. 너무 또 이제 팔로워들만 믿고 네. 인플루언서로서의 영향력만 믿고 창업한 거 아닐까 또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아, 네. 그런데 만약에 제가 그렇게 시작을 했다라면 네. 분명 1년도 안 돼서 미천이 드러났을 겁니다. 왜냐면 그 제 팔로워가 제가 오픈했을 당시에는 한 2만 명이 조금 넘는데 네. 사실 이분들 중에 1%만 방문을 해도 저는 성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럼 숫자가 사실 한 200명밖에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그 많은 분들이 저한테 질문 주시는 것도 뭐 너무 계정의 영향력만 믿고 하는 게 아니라고 하시는데 사실 그것보다는 제가 이 블로그든 아니면 인별그램을 통해서 그 성장시켜 나간 저의 그 가장 큰 능력이 뭐냐면 3,000군데가 넘는 식당들을 다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 전국적으로. 네, 맞습니다. 한마디로 저 스스로가 맛집 빅데이터가 아. 된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위기가 생겼을 때 또는 이런 침체기가 생겼을 때 이런 식당은 이런 방식을 가지고 띄웠으니까 이걸 우리 매장에 접목시키자라는 걸 해서 지금도 계속해서 사실 저희 매장은 변화를 주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그 중에 이제 곱창집 다닌 곳만 해도 수십 군데, 수백 군데 될 맞습니다. 거고 네. 그들에서 잘 된 요인, 잘 안 되던 요인을 내가 다 배워놨고 네. 블로그라는 공간에도 다 저장이 돼 있고 네, 맞습니다. 살아있는 빅데이터네요. 네. 최정민 대표. 노승욱 대표님 보기에는 어때요? 그러니까 실제로 인플루언서들 중에 가게 좀 차렸다라는 분들 좀 있잖아요. 네, 그 홍보 마케팅이 이제 장사의 중요한 역량 중에 하나니까 유명한 분들이 이제 자신의 그런 역량을 바탕으로 창업하는 거는 저는 일견 자연스럽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연예인들이 이제 주로 하던 영역이었는데 요즘은 이제 일반인들도 SNS를 통해서 유명해지고 이제 뭐 수십만의 팔로워를 이제 보유할 수 있게 되니까 이제 이런 창업 사례들이 앞으로도 이제 나올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어떤 홍보 마케팅 역량은 이제 창업에 성공하기 위한 여러 역량 중에 하나일 뿐인데 네. 그거를 이제 전부로 생각하고 아. 그것만 믿고 창업했다가 오래 못 가는 분들이 많죠. 어떤 분은 유튜버인데 구독자가 한 10만이 넘으세요. 예. 그러니까 뭐 조회수 잘 나고 하니까 이제 그 역량을 믿고서 온라인 의류 쇼핑몰을 창업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1년도 못 가서 이제 망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구독자들이 처음에는 이제 뭐 옷을 또 사주고 하겠지만 이 이제 좋은 옷을 만드는 역량 뭐 이런 것들은 또 이제 다른 역량이니까 오래 못 가더라고요. 처음에 홍보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결국에는 네. 이제 기본 그죠. 네. 품질 맛 그래서 뭐 구독자 1,000만 넘는 뭐 맛집 유튜브 먹방 유튜버라든지 뭐 이런 분들도 결국 이제 오래 못 가서 폐업을 한 경우가 많은데 최성민 대표는 그 이제 기획력, 운영력 그리고 말씀한 대로 뭐 상권 분석 이런 것들을 이제 잘 준비를 해서 창업해서 성공한 사례죠. 그 얘기를 안 했는데 그 최성민 대표가 해서 별명이 물레동 대통령이에요. 아, 그래요? 네. 물레동에서는 아주 많은 리뷰들을 또 남겼고 해서 여러 그 또 상권 맛집들도 가면 도와줬고 모르는 사람이 없는. 맞습니다. 아, 근데 그만큼 영향력이 크다라는 것도 주변도 많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제가 물론 제 매장도 운영을 하고 있지만 제 매장을 운영하기 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계속해서 물레동에 있는 이제 숨겨진 곳들을 좀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례로 그 정말 그 평범했던 실내 포장마차가 있는데 근데 제가 딱 처음 방문하니까 거기는 이 집이 왜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지 싶을 만큼 손맛도 좋고 모든 식재료를 당일날 그 당진항에서 고속버스 퀵으로 받아서 내는 집이 있었어요. 근데 그 집이 원래 이제 제가 소개하기 전에는 뭐 일매출이 하루에 한 20만 원, 30만 원 정도. 네, 정말 그냥 월세가 저렴하고 사장님께서 혼자 일하시니까 근근히 버티던 곳이었는데 지금은 거기가 지금 일매출이 한 400만 원, 500만 원 정도 나오는 지금 2호점으로 확장까지 했습니다. 와. 네. 최성민 대표님이 도와준 영향도 있을 테고. 네. 근데 이게 같은 상권 내에서 경쟁을 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 상권이 번영을 하면은 더 네. 같이 다 잘 될 것이다라는 생각으로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같이 상권이 또 커가야 네. 되는 거겠죠. 그 기획력도 중요하고 실행도 중요하고 마케팅도 중요한데 일단은 식당을 운영하는데 기획력이란 건 어떤 의미일까요? 요즘 이제 기획형 식당이라는 단어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사실 기획력이라는 거는 결국 얘는 우리 매장이 어떤 입지 또는 어떤 상권에서
결국에는 누구에게 팔 것인가를 저는 먼저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아까 제가 그 운영하는 고깃집 3개가 연달아 붙어 있는 걸 했던 걸 말씀을 드렸듯이 어쨌든 우리 매장이 예를 들어 물레동이라는 상권에서 30, 40대를 타겟으로 뭔가를 팔고 싶다. 이게 먼저 딱 정해지면 그럼 30, 40대가 좋아하는 아이템은 뭐지? 30, 40대가 좋아하는 뭐 매장의 컨셉이라든지 또는 매장이 다 완성이 됐을 때 뭐 운영 방식 예를 들어 30, 40대가 오시는 곳들은 그 요즘 키오스크라고 하죠. 네. 네, 키오스크를 통한 주문이 충분히 활용이 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곱창집 같은 경우에는 철공소 사장님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저희는 일부러 키오스크를 놓지 않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타겟층과 내가 어떤 걸 팔지가 정해지면 그 다음에 뭐 인테리어 컨셉이라든지 운영하는 방식이라든지 이거는 자연스럽게 따라온다고 봅니다. 아하. 그러니까 내가 어떤 요리를 잘하는가가 아니라 네. 이 지역에서 또 소비층이 어떠한가부터 같이 분석을 해서 시작을 하는 거죠. 네, 결국에는 이게 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문제인데 네. 정말 내가 자신이 있어 하는 메뉴를 가지고 그 메뉴가 통할 것 같은 입지를 정하는 것도 있지만 저는 이제 반대로 사실 이 프로세스를 쌓아가는 편이어서 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노승욱 대표님, 네. 그 맛집 사장님들끼리 모여서 또 뭐 새로운 걸 막 기획하고 그런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이제 맛집으로 한번 성공한 분들이 네. 이제 이분들끼리 또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고 그럼 모여서 이제 우리 다음에 또 어떤 거 같이 해보자 이렇게 또 기획을 하다 보니까 이제 같이 뭐 동업으로 창업을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뭐 이렇게 해서 성공하는 사례들도 있고 실패하는 사례들도 있어서 이 기획형 식당이라는 게 이제 뭐 기획형 부동산, 기획형 프랜차이즈 이런 게 좀 이미지가 안 좋다 보니까 예, 어감이 안 네, 좋죠. 좀 부정적인 뉘앙스도 있는데 근데 사실 갈수록 요즘은 점점 기획이 중요해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컨셉이 중요해지다 보니까 처음부터 이제 그 최 대표 얘기대로 이제 어떤 고객을 타겟으로 좀 더 이렇게 강점을 이제 드러낼 것인가라는 측면에서 기획형 식당으로 해서 또 성공하는 사례들도 있고요. 그래서 요즘은 이 협업으로 해서 이제 각각의 이제 강점을 살려서 하는 거는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이런 게 좀 너무 또 카르텔이 형성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인플루언서랑 또 이제 협업을 해서 돌아가면서 이제 홍보를 해준다든지 아하. 네. 근데 그런 거에만 의존하면은 오래 못 가겠죠. 네, 자체 경쟁력을 이제 갖기 위해서 기획을 잘하는 거는 그래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최정미 대표는 좀 뭐 고깃집, 부대찌개, 주점 등등 다양하게 네. 하시는 거고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 지역에 맞게 또 선별을 또 하신 거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네, 맞습니다. 그 마케팅 측면으로 좀 많이 배워볼게요. 원체 네. 그쪽으로 또 전문가시니까. 네, 네. 일단 채널이 다양합니다. 아, 그렇죠. 뭐 유튜브, 인스타그램, 틱톡, 뭐 페이스북 등등 너무 많잖아요. 네, 네.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 그 우리 이제 평범한 자영업자분들이. 사실 가장 그 접근하기 쉬운 채널은 저는 그래도 인별그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 네, 왜냐면 그 틱톡 같은 경우에는 물론 사용자는 굉장히 많지만 네. 대부분 그 사용하는 연령층이 아직 10대 예. 쪽에 많이 좀 치우쳐져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 식당의 홍보라는 게 우리 식당에 올만한 사람들한테 노출이 돼야 되는데 네. 이게 뭐 조회수가 300만 뷰, 400만 뷰, 뭐 500, 심지어는 1000만 뷰까지 터져도 결국에는 그걸 보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10대 또는 외국인이라면은 우리 매장으로 연결이 안 되잖아요. 아하.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래도 식당에서 실제로 소비할 수 있는 소비자층이 많이 몰려 있는 플랫폼은 이제 인별그램이라고 보고 있고요. 유튜브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광고 효과는 좋지만 사실 영상을 그래도 한 10분, 15분 촬영하기 위해서는 이제 들어가는 그 리소스도 많이 들고 그리고 무엇보다 광고 단가가 개별 매장에서 감당하기 힘든 수준인 경우가 많거든요. 아하. 네. 그래서 좀 합리적인 가격과 그래도 좀 적절한 이 성과를 보는 거는 전 아직 인별그램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호.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이용도 하고 있고 네. 맛집 하면 어떤 채널 이렇게 또 찾아서 사람들이 네, 또 보기도 맞습니다. 하니까요. 페이지 채널이라는 것도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 이제 맛집 인플루언서가 개인이라면 이런 페이지들은 주로 기업에서 운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그 SNS 플랫폼인데 이거를 뭐 이대호 이렇게 개인이 하는 게 아니라 네. 성공 예감이라는 페이지로 하는 거. 네, 예를 들어서 뭐 특정 지역 플러스 맛집이라는
이름으로 보통 많이 운영이 되고요. 그래서 뭐 인천 맛집, 뭐 영등포 맛집 해서 그 지역에 있는 식당들을 주로 소개하는 페이지들이 네, 꽤 많이 있습니다. 특정 목적에 따라서 네, 그렇죠.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이분들한테 요청을 해서 본인 가게를 홍보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대부분은 이제 유료로 많이 진행이 되는데 이제 이런 지역 페이지들이 좋은 이유는 뭐냐면 이제 뭐 예를 들어 물레동에 오시는 분들이 제 계정을 많이 보셨던 것처럼 네. 영등포에 있는 맛집들을 찾는다라고 하면 이분들은 영등포 관련된 이런 맛집 페이지들을 많이 구독을 하시겠죠. 네. 그래서 이제 좀 세밀화된 타겟층 설정이 가능합니다. 딱 내가 원하는 고객층이 있는 네. 그런 공간이네, 온라인의 공간. 그 공식 스폰서드 광고라는 건 뭐예요? 이거는 그 결국엔 플랫폼에서 그 공식으로 운영을 하는 광고거든요. 네. 예를 들어 이제 맛집 인플루언서라든지 맛집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그 계정을 운영을 하는 사람들을 섭외해서 예. 이제 진행을 하는데 이 공식 스폰서드 광고라는 거는 저희 매장에 계정을 만들어 놓고 사장님이 직접 올린 계정 또는 뭐 사장님이 직접 섭외한 인플루언서가 올린 계정을 그 게시물을 실제로 이 플랫폼에서 운영하는 공식 광고를 태우는 겁니다.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10만 원어치 광고비를 충전을 한다라고 하면 그 10만 원에 맞는 그 노출수를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사실 인플루언서 마케팅이나 페이지 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좀 복불복적인 요소가 좀 있거든요. 예를 들어 반응이 잘 나오면 정말 비용 대비해서 큰 효과를 얻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비용 대비 효과를 얻기 힘든데 이 공식 스폰서드 광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세팅하기도 굉장히 쉽고요. 그리고 내가 10만 원을 충전했다라고 하면 정확히 10만 원에 맞는 노출수를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노출 광고. 맞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의 눈에 띄게 해주세요. 네. 근데 그것도 이제 타겟팅이 된 사람들에게 굉장히 세밀하게 타겟팅이 가능합니다. 뭐 연령대, 성별, 거주지, 심지어 그 사람의 관심사까지도 타겟팅이 가능하기 때문에 고깃집을 한다라고 하면 삼겹살이나 돼지고기에 관심사를 두고 있는 우리 동네 거주하는 20대 후반의 여성한테 타겟팅 잠시만요. 가능합니다. 소고기가 아니라 돼지고기에 더 관심 있는 사람이라는 것까지 타겟팅이 돼서 네. 광고를 걸 수가 있어요? 네. 그래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그 SNS 업체들이. 그게 가입할 때 예. 내가 그 관심사를 설정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게 그 알고리즘이라고 요즘 많이 얘기들 하죠. 그 사용자가 평소에 그 돼지고기와 관련된 게시물에 좋아요를 많이 누른다라고 하면 이 사용자는 이거에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판단을 해서 그 SNS 운영 기업은 그걸 다 아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대호가 저 냉면 띄웠을 때보다 돼지고기 띄웠을 때 더 오래 쳐다보고 있네. 네. 좋아요를 많이 누르네 이런 식으로. 네, 맞습니다. 이게 무섭기도 한데 그게 또 빅데이터라는 네. 거고요. 조금 노골적인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네. 이게 아까 일반 자영업자분들이 감내하기 힘든 비용까지 나올 수도 있다. 특히 네. 엄청난 인플루언서들이 그렇죠. 뭐 영상 하나 만들어주는 거 이런 거. 네. 실질적으로 얼마 정도를 요구를 합니까? 이거 구독자 수에 따라서 막 다를 텐데요. 네, 이게 이제 인별그램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사실 일반적인 시세는 팔로워 10,000명당 한 10만 원 정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1만 명당 10만 원. 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사실 팔로워 수가 많다라고 해서 그 노출이 많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팔로워 수도 보셔야 되고 요즘엔 이제 릴스 같은 경우에는 그 사장님이 딱 누르시면은 그 계정이 올린 릴스의 조회수가 한눈에 다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릴스라고 하는 건 짧은 영상.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러면 그 영상들의 조회수를 보고 실제로 이 계정이 뭐 예를 들어 팔로워가 10만 명인데 10만 명이 맞는 조회수가 나오는지를 같이 보셔야 돼요. 평균 조회수. 네. 왜냐하면 이게 그 요즘 알고리즘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사실 알고리즘을 소위 잘 타는 계정 같은 경우에는 뭐 팔로워가 10만 명이면 이 조회수도 뭐 10만 명이 육박하는 조회수가 계속 나오고 아니어도 최소한 한 3만에서 5만 정도가 나와야 되는데 소위 알고리즘을 못하는 계정들 같은 경우에는 팔로워는 10만 명인데 평균 조회수가 막 한 3천, 5천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까지 다 같이 놓고 보셔야 됩니다. 참 그 알고리즘을 탄다라는 게 굉장히 또 어려운 일이고 그게 또 SNS 운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또 숙제 같은 네, 일이기도 맞습니다. 하죠. 어찌됐든 간에 여기에다가 비용을 들여서 내 가게를
홍보하고자 하는 분들은 비용 대비 효과를 또 봐야 하는 거니까. 네. 그러면 돈만 내면 이분들이 알아서 찍어주고 SNS 업로드하고 공유해주고 합니까? 사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네. 사실 돈만 주면 그분들이 와서 찍기 때문에 이거 너무 쉬운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네. 사실 저는 사장님들이 먼저 우리 매장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장님이면 자기 매장 네. 잘 알 텐데요. 그런데 대부분 이제 저도 다른 사장님들이랑 만나서 얘기를 나눠보면 그러면 어떤 이유로 사장님 매장을 방문해야 되나요? 라고 여쭤보면 거기에 쉽게 대답을 못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냥 우리 집은 뭐 맛있어? 소고기 맛있고 뭐 된장찌개도 굉장히 맛있고 한데 사실 그것만으로는 우리 매장의 강점을 홍보할 수가 없거든요. 경쟁 우위는 되지 못하니까. 네.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우리 매장을 어떤 부분들을 강조해서 뭐 예를 들어 우리 매장이 정말 곰탕을 끓이는데 진짜 한우 사고를 잔뜩 넣어서 한 20시간 정도 끓인다라고 하면 그 장면을 담게끔 해서 우리 매장은 정말 뭐 인공 조미료를 쓰지 않고 한우 사고를 뭐 이만큼 넣어서 끓입니다라는 장면을 보여줘야죠. 네. 그리고 김치를 직접 담근다라고 하면 진짜 직접 담그는 걸 보여줘야 소비자들이 믿을 수 있는데 그래서 그런 우리 매장들이 강조할 수 있는 포인트가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을 하셔서 그걸 전달을 해야 사실 우리 매장이 강조하고 싶은 그 강점들을 명확하게 구현을 해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의외로 그걸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다. 네. 그래서 왜냐면 보통 이제 맛집 그 인플루언서라고 하면 그분들이 전문가니까 알아서 잘 찍어주겠지라는 생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알아서 해주세요가 아니라 네. 우리 집의 특징은 이거고 네, 맞습니다. 내가 특히 알리고 싶은 건 이거고 네. 차별점은 이거고 네. 디테일하게 어떻게 보면 이제 감독이 디렉팅을 하듯이 맞습니다. 알려줘야 하는 거네요. 네. 성공 예감은 흐름에 맞게 네. 또 더 깊이 있게 다른 경제 프로그램보다 전달을 잘하고 있고 이런 거를 좀 많이 알려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나오시기 전에 인별그램에다 올리셨더라고요. 네. 스토리 하나 올리셨더라고요. 네. 오늘 출연하신다고. 네.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차별하고 홍보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또 현장에서는 많이들 어려워하세요. 네. 0545님이 네. 아내가 50 넘어서 수제 쿠키 가게를 열었는데 홍보가 막막합니다. 300만 원 내면 네이버 순위에 올려주겠다고 연락도 오는데 거절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중간에서 막 이런 대행하는 업체들이 그렇죠. 사장님 광고하세요라고 하면서 자기네들 중간에 이제 커미션 네. 받기 위한 업체들 많잖아요. 네, 네.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도 참 이용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도 돼요. 그런데 저는 이제 명확히 말씀을 드리면은 먼저 영업 전화가 오는 업체는 무조건 걸러라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왜냐면 이건 이제 최정민 대표의 개인적인 의견. 네, 맞습니다. 왜냐면 이게 뭐 그 업체가 실제로 실력이 있고 실력이 없고를 떠나서 결국엔 영업 쪽에 리소스를 쏟는다는 얘기는 그 다른 업체들에 비해서 영업 쪽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업체가 정말 실력이 있는 업체더라도 그런 영업 비용이 포함된 비용으로 청구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대행사에 떼주는 수수료만큼이 더 비싸다. 맞습니다. 그래서 정말 필요하다라면 조금만 요즘에는 발품이 아니라 손품이라고 하죠. 네. 조금만 검색을 해보시면 뭐 여러 곳들이 있으니까 직접 그리고 또 심지어 그 전화로만 미팅을 요청하는 업체는 걸러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네. 직접 만나서. 네, 직접 만나고 가능하면 그 회사의 사무실로 찾아가서 미팅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규모도 봐야 하고. 네, 맞습니다. 얼마나 내실 있게 운영하는가도 봐야 되고요.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홍보 대행사가 필요한 홍보 채널과 홍보 대행사 필요 없어서 사람들이 우리 것 좀 홍보해 주세요라고 몰려드는 채널이 또 다르니까.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후자가 더 유용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럼 가격이 좀 다릅니까? 아무래도 그런 대행사가 끼게 되면 그 대행사 비용이 들 수밖에 없죠. 그런데 오히려. 뭐 대행사가 사실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가이드를 만드는 게 사장님 입장에서 만드는 건 좀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대행사를 끼면 그 대행사가 사장님한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 우리 매장의 강점을 기재해 주세요. 우리 매장에 손님이 찾아야 되는 부분을 기재해 주세요라고 가이드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대행사를 껴서 하면 아무래도 좀 쉬울 수 있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대행사가 또 수수료를 받는 네, 거고. 맞습니다. 반대로 아까 최승희님 같은 경우에는
어느 날 네이버에 검색하면 상단에 나오게 해주겠다는 업자의 제안을 거절했더니 네. 그 뒤로 저희 매장 검색이 자꾸 뒤로 밀려서 고민이에요. 이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이 업체의 제안을 거절했더니 우리 매장이 뒤로 밀리니까 내가 거절한 이 업체가 우리 매장을 공격한 게 아니야라고 이제 생각들을 하시는데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거의 그런 경우는 없고요. 왜냐하면 그 공격을 하기 위해서는 그 업체에서도 결국엔 비용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사실 우리 매장이 실제로 그런 고객들의 리뷰 빈도가 좀 줄어들진 않았는지 또는 결국 그 네이땡 채널에 좀 노출이 되기 위해서는 거기에서 요구하는 서비스는 저는 다 이용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뭐 예약도 있고 주문도 있고 그리고 스마트콜이라는 서비스도 운영을 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따로 이제 뭐 돈을 내고 광고판 거는 게 아니라 네. 그 시스템 안에서 할 수 있는 거 예약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 그렇죠. 그렇게 하면 물론 이제 뭐 돈을 들여서 하는 업체들보다 노출이 잘 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기본. 네, 기본은 갖출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요즘에 뭐 예약이고 뭐 검색이고 리뷰 탐색이고 다 그런 포털을 통해서도 하니까요. 맞습니다. SNS를 통해서도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왜 예전에 우리가 지리적으로 외곽에다가 간판을 건다거나 플랜카드 내걸거나 네. 전단지 돌리는 게 다 돈이 들었던 것처럼 네, 맞습니다. 요즘에 온라인 공간에서 그 공간을 사고 시간을 사는 것도 어차피 또 돈이 안 들 수가 없는 거고요. 네. 근데 그걸 또 지불하지 않으면 또 뒤에 밀려버리기도 하고 네. 너무 치열하지 않습니까? 네, 이게 이제 비용을 안 내고서 사장님이 직접 하실 수 있으면 괜찮은데 그러기 힘든 분들이 많으니까 해서 어떤 분들은 작은 비용이면은 일단 맡겨본다 대행사에. 근데 그 대행사가 그러면 어떤 거를 하는지를 옆에서 보면서 배우는 거죠. 배워야 돼. 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익힌 다음에는 이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수순으로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그냥 쉽게 돈 주고 맡긴다가 아니라 네. 내가 나중에 저 홍보 전문가가 될 거야라는 생각으로 하면 네. 진짜 고수가 되는 거죠. 최성민 맞습니다. 대표님이 그냥 맛집만 다니면서 맛만 본 게 아니라 네. 내가 나중에 사업가가 될 거야라고 생각을 하신 것처럼 시간이 많지 않아서 조금 더 실질적인 도움을 좀 드리는 질문부터 좀 해볼게요. 네, 네. 그러면 이렇게 SNS를 잘 활용 못 하시는 분들이 네. 사장님이 직접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까? 인플루언서 섭외하는 거 말고도? 네. 저는 그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 매장의 계정을 직접 운영을 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계정을 만들기까지는 하는데 그럼 뭘 올려야 되지라는 고민들 많이 하시잖아요. 막막하죠. 그런데 실제로 그 모 치킨 프랜차이즈의 가맹점 주님이 네. 올릴 게 없으니까 매일같이 뭘 올리셨냐면 자기 그 치킨집이니까 항상 기름을 쓰잖아요. 네네네. 매일같이 마감할 때마다 오. 기름통을 세척하는 사진을 그냥 매일같이 올리셨어요. 와 매일매일. 네, 매일매일 그냥 포스트잇으로 시간 써가지고 오. 오늘 뭐 1월 1일 뭐 저녁 뭐 23시 30분 뭐 청소 완료. 1월 2일, 1월 3일. 근데 이런 게 쌓이다 보니까 이게 오히려 SNS에서 되게 큰 반향을 일으켜서 신뢰 포인트가 됐네요. 맞습니다. 여기는 돈줄 내줘야 된다라고 해서 실제 뉴스 기사까지 떴습니다. 야 작은 아이디어 하나가.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마케팅이라는 걸 굉장히 어렵게들 생각하시는데 그냥 저는 쉽게 설명드리면 우리 매장에서 잘하는 거, 우리 매장이 손님한테 보여주고 싶은 걸 그냥 반복해서 손님한테 어떻게 보여줄 수 있느냐만 고민하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럼 우리 매장이 잘하는 것. 이거 역시 또 내가 잘하는 게 뭐 있더라 이거 고민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텐데. 네, 진짜 하다못해 우리 매장은 청소를 잘한다. 청소하시는 것만 올리시면 돼요. 네. 음식점인데. 네. 왜냐하면 이게 사실 QSC라고 하는데, 네, 결국엔 위생도 손님들이 그 매장을 선택하는 큰 기준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그러면은 우리 매장은 배달 직원을 직접 두고 직접 배달합니다. 그럼 항상 이제 배달 직원이 출동하는 모습 뒷모습 찍어서 올리고 네. 이런 것도 하나의 차별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직접 요리하는 장면 같은 거는요. 요리하는 장면도 굉장히 좋죠. 예를 들어 우리 매장이 요리를 하는데 그 뭔가 화려한 퍼포먼스가 있지 않아도 정말 진심으로 야채 하나하나 다 다듬어서 한다라고 하면 그 과정들을 하나하나 담아서 올리면 됩니다. 진심을 담아서. 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장벽은 없고 일단은 시작을 해보는 게 중요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어렵지는
않은 거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휴대폰을 쓰실 수만 있으면 네,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을 수만 있으면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처음부터 SNS 전문가가 아니었던 거죠. 네. 그리고 사실 뭐 한 50대, 60대도 조금만 배워보면 처음에만 낯설 뿐이지 네. 나중에 또 금방 익숙해지니까. 네, 맞습니다. 노승욱 대표가 보기에는 좀 어떻습니까? 이 치열한 마케팅 시장에서 특히 돈을 쓰면서 내가 홍보를 해도 옆집 사장님도 이거 하고 있고 건너집 사장님도 SNS 하고 있고 이제 너무 치열하잖아요. 네. 이제 마케팅은 근데 이제 기본적인 경쟁력으로 갖춰야 되는 시대인 것 같아요. 이제는 왜냐하면 기본. 다들 맛집을 검색하고서 찾아오는 시대니까요. 근데 비용을 이제 어느 정도는 그래도 좀 쓰면서 하면 더 효율적으로 할 수는 있다. 근데 처음부터 너무 큰 비용을 쓰지는 말고 그리고 마케팅을 하는 거는 신규 고객을 유입하는 쪽으로 이제 써야지. 그 다음에 재방문 고객을 유입하는 거는 우리 가게의 경쟁력이거든요. 근데 재방문 고객도 계속 비용을 들여서 쓰면은 그거는 이제 마케팅비 쓰다가 끝나요. 이제 소진이 돼버린다. 네, 그러니까 초기에 이제 신규 고객 유입용으로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마케팅을 안 써도 재방문을 할 수 있도록 경쟁력을 갖추는 게 제일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 경쟁력과 홍보가 맞물렸을 때 이제 네. 터질 수 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자영업자분들께 좀 네.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사실 정말 요즘 뭐 경기도 안 좋다고 하고 그게 체감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렸듯이 뭐 정말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이 우리 매장이 정말 자신 있는 부분, 가장 잘하는 부분들을 꼽아보면 분명 한두 가지는 나오기 마련이거든요. 네, 그러면 그걸 바탕으로 좀 잘 마케팅을 하셔서 네, 모두 다 이 어려운 시기를 버텨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끝내기 전에 마지막으로 즉흥 질문. 김명희님이 골프 연습장은 뭘 해야 할까요? 소규모인데요. 어떤 네. 거 찍어 올려야 됩니까? 골프 연습장은. 골프 연습장 같은 경우에는 예. 저는 이제 그 검색 광고 쪽에 많이 좀 신경을 쓰시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예를 들어 여의도에 있다라고 하면 여의도 골프 연습장, 네. 여의도 뭐 스크린 골프장, 여의도 골프 이런 키워드들을 바탕으로 하나하나 잡아나가시면 키워드 마케팅부터 네. 시작하는 겁니다. 네. 물론 이제 또 단계는 많이 남아 있겠습니다만 많이 배웠습니다. 네. 누루집의 최성민 대표 그리고 창업 플랫폼 창톡의 노승욱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